네. 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성 FM 장남선입니다. 함께 자리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짭짜름하고 맛깔지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강사 경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왜 짭짜름한 건가? 네. 짭짤하죠. 네, 안녕하세요. 송은입니다. 네. 경직합니다. 원래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맛깔나게 하진 않아요, 제가. 굴멍한 책방에서도 이렇게 맛깔나게 안 해요. 네. 여러분은 음식 맛 중에 어떤 맛이 제일인가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수없이 많은 맛을 들키며 살지만 제일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맛이 짠맛이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놓고 흔히 그 재미가 쏠쏠하고 짭짤한, 아주 네. 짭짤하다고 하죠.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오래 두고 먹을 거리는 짭짤하게 절여두었다가 먹기도 하잖아요. 네, 계절 따라 제철에 많이 나는 자료를 절여서 보관해 두고 먹는 것이 장아찌라고도 하고 밑반찬이라고도 하는데요. 밑반찬이라고 하면 입맛을 돋우게 하고 또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든든한 맛이 있잖아요. 저는 제 삶을 밑반찬처럼 살고 싶은데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수다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한명숙 씨가 부르는 청실홍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정실 홍실 엮어서 눈이 더 곱게 죄 없는 마음속에 나만이 술 놓았어 참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인생이란 청실, 홍실뿐 아니라 무지개 색깔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맛이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쁜 색도 중요하고 그 맛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해먹는 겉절이도 좋지만 밑반찬처럼 맛깔지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누가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밑반찬 얘기하니까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제가 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뭐 요리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래도 뭐 예상 기본적인 거는 돼요. 뭐 샐러드 만드는 거라든가 뭐 고기 이렇게 굽는 거 이런 것까진 되는데 네. 뭐 밥 짓는 거는 뭐 엄마한테 혼나면서 배우긴 하는데 이제 좀 오. 어떻게 밥은 짓긴 지어요. 한번 저도 내가 밥을 지을 수 있나 했는데 중국에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밥을 짓긴 지었더라고요. 파스타 만드는 것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오. 제가 좀 놀랐는데 좀 근데 간 얘기하니까 제가 드는 게 저는 약간 간이 좀 이게 그 저 좀 약간 당 과민 비슷하게 좀 단맛에 약해요. 제가 단맛에 약해서 달게 하는 거는 안 좋아하는데 좀 반대로 짠맛은 좀 세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짠맛을 제가 좀 짠맛을 세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럼 밑반찬 좋아하시겠네. 약간 짠.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가 제가 요리를 할 때 제가 워낙 짠 거에 좀 더 이렇게 좀 둔감해서 좀 세게 느끼는 거 아니까
딱 주변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분명 이 파스타 내진 라면을 하면은 조금 짤 거야. 짜면 얘기해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약간 짜다고 해서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짜다 싶으면은 이제 육수를 조금 더 부으면 되고요. 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짜다 싶으면 그냥 물만 많이 부으면 돼요. 아, 원리를 다 아시고 계시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을 맞춰주는데 이게 제 입에 너무 맞게 해보니까 이게 짠맛이 너무 세지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짠맛을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느껴서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은 짭짤한 게 좋아하는데 저는 물론 짭짤한 거 좋아하긴 하지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되는데. 네, 안 좋대요. 너무 네. 맞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은데 근데 우리네 밑반찬은 거의 다 짠 게 많더라고요. 네.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장아찌로부터 거라. 시작해서 젓갈류로부터 시작해서 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짠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 시골에 가면은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되게 짜게 네. 이렇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짜게 하는 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남편도 우리 집 오면은 이제 서울 집에 오면은 싱겁다 그래요. 네. 그 옛날에 냉장고 없은 시절에 그치. 다 짭짤하게 절여놨다가 저장 때문에.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으려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습관. 저는 오이지 네. 50개 담가놨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깻잎을 소금에 절였다가 이제 그거 끄집어내서 무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밑반찬이 저희는 사실 남편이 짠 거 너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라면도 스프 반 개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안 넣는다. 그렇죠. 다 안 넣죠. 그렇게 먹어서 사실은 질병은 없어요. 아직 60 넘었는데도. 그런데 때로는 우리 집 오면은 제사 때 다 오거든요. 시동생하고 형님들이 오시는데 김치가 샐러드 같고 너무 맛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야말로 김치가 산으로 갈 정도로 살아 있어요. 그 정도는 싱겁지 않고 김장도 절구지 말라고 맨날 근데 안 절구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절임법에 겉절이. 의해서 해야 되니까. 겉절이 근데 겉절이 좋아해요. 그리고 신김치 안 먹고. 어. 근데 시동생은 또 신김치 좋아하고.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이게 오늘 보니까 짠맛, 신맛, 단맛 이런 것들이 다 인생에 다 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 5가지의 맛을 다 느끼면서 맵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인생 더 많이 사신 영숙 선생님. 네. 저는 그래서 중간을 선택했어요. 네. 장아찌도 물론 이제 오이지 이런 것도 짭짤했잖아요. 네. 지금 짭짤하게 안 해요. 안 하시군요. 이제 피클 비슷하면서 장아찌, 오이지. 그거를 같이 흉내를 내서 반반 약간 새콤하려고 하면서도 간이 맞고 그래갖고 요새는 참외 장아찌도 담고 와. 그거 진짜 오이, 맛있는데. 맛있겠다. 담고 뭐 깻잎 이런 것도 담고 그냥 장아찌 그러니까 나만의 톡톡하게 뭔가 반을 좀 거슬러 보자 인생을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중간에 애들은 요새 짠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요새는 냉장고에다 보관하니까 예, 그냥 짜지 딱 않게 맞게 해도 하면 돼. 그때 예, 간이 예. 딱 맞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거를 숙성 기간을 딱 맞춰야 돼. 그러면은 식초를 안 놔도 새콤한 맛이 나와요. 그래. 예, 예. 우리 언제 한번 소풍 가요? 예, 오이지도 중간에 약간 새콤해지잖아. 네. 영숙 씨 집으로? 버리면서 그때를 딱 해갖고 그거를 저장을 하면은 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반찬 않고 잘하신 중간 이렇게 해갖고 반찬 맛있게 하시겠다.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그냥 그렇게 김치통 하나씩 계속, 들고. 계속 그렇고 생김치는 싫어해요. 아, 그래요? 날김치를 싫어해요. 꼭 익어야 먹어요. 근데 하기야 예, 예. 그 시장에서 파는 예. 고등어 자반도 요즘에는 너무 짜게 안 안 한다. 짜요. 예, 요즘은 그래갖고 생선도. 우리 아이가 네. 거진 저염식이에요. 사왔는데 예. 예. 엄마 안 짜요. 싱거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에 맞게 그것도 아주 네, 슴슴하게 그러더라고요. 해줘요. 네. 생선 간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약간 오래전 얘기 저희 엄마가 반대로 또 저염식으로 해서 드세요. 짠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도 짠 걸 너무 많이 먹는 걸 엄마가 아시니까 그 뒤로 약간 한 대학생 전후 때였나?
그때부터 계속 저염식을 먹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몇 년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해요. 문제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 있었던 거예요. 네. 패스트푸드점에 그냥 가서 먹을 일 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출장 가서 햄버거가 이렇게 짰나 싶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가 짧겠지. 햄버거도 짤 때가 있어요. 네, 예, 있지. 있긴 있는데 아니 한동안 고기가 좀 짜요. 햄버거 네, 짜요. 원래 짜게 만드는 편인데 이게 작구나라는 거.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먹을 때는 몰랐던 거죠. 계속 먹을 때는 햄버거 짜다는 거 몰랐다는 거죠. 예. 저희는 된장 고추장 집에서 담가요. 네. 그런데 된장이 너무 짜다고 콩을 따로 삶아가지고 콩물하고 콩하고 같이 으깨서 같이 넣어가지고 다시 그러면 숙성을 돼요. 해. 그래도 짜더라고요. 어. 너무너무 짠 걸 싫어하니까 간장도 그렇고. 근데 간- 사 먹는 반찬은 다 짠 거 아니에요? 다 짜죠. 아니 치킨도 이렇게 뜨거울 때는 짠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애가 먹다가 이제 남아서 이제 내가 어쩔 때는 뭐 데피지도 않고 이렇게 아. 먹잖아요. 그러면 염지가 짠 게 보통 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래서, 먹고 음식 먹고 뷔페 먹고 들어오면 계속 물만 물만- 마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면은 밖에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도 짜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짜면 거기다 설탕을 넣으면 좀 덜 짜지. 덜 짜지요. 이게 짜고 달고 나가서 그래요. 먹는 음식들이 대개 보면 달아요. 네. 맞아요. 예. 단 데는 간을 하려면 좀 간짜냐. 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간이 또 세가지고 자꾸만 물을 맺게 돼.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 별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패스트푸드는 다 짜. 다 짜. 원래 미국 사람들이 짜요. 아. 고기도 짜고 그쵸 미국. 햄도 짜고 너무 짜. 우리가 먹으면 너무 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상하이 버거 같은 거 치킨이 짤 거예요. 네. 그래서 짭짤한 건데 진짜 짜요.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 젓갈 백반이라는 게 있다며요. 네. 그게 뭐 30가지 넘는 젓갈이 나온대요. 겁나 짜. 그렇게 맛있대요, 그게. 그러면은 젓갈도 좀 네, 덜 짜게 덜 할 짜게 거예요. 하죠. 그래서 조개젓 같은 거 네. 그냥 먹지 말라 그래요. 네. 거기 만드는 집에서 물에다 씻으래. 깨끗이 헹궈 갖고 무치래요. 다시 양념을 다시 해야 슴슴하니 맛있더라고. 그냥 무치면 못 먹어 짜서 다 씻으래. 그 밑반찬으로 옛날에 그 이제 젓갈 같은 거 뭐 장아찌 같은 거 해서 넣는데 젓갈 같은 게 입맛이 당기면서 왜 자꾸만 손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밥상 놓을 때 옆에다가 안 놔요. 네. 옆에다 안 놓고 저쪽 멀리. 구석대에 어. 네. 거기다 놔놓고 정 밥 이렇게 먹다가 이제 밥 반찬 없을 때 한 번씩 떠다 잡수시라고 거기다 해놓은 거래요. 짠 거 먹지 말라고. 아. 그래서 멀리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젓갈류는 짠 것이 저는 그만큼 되도록 안 안 사요. 좋다는 거를 옛날부터서 알았어요. 동유박음 때부터서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야, 짠 거 먹어도 오래만 산다. 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어떤 90에 분이 또 한 돌아가셨어요. 번은 반박이 들어왔어요. 전부 다 요즘에 싱겁게 먹어라. 너무 싱겁게 먹어라. 먹으니까. 오히려 사람 몸에 적당한 염분이 소금기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싱겁게만 먹으라고 싱겁게 강조하냐.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피부가 이렇게 뭐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 6개월 하면서 짠 거를 안 먹고 옛날에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이제 그 요리사니까 걔 이제 코치를 받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살은 물론 빠져요. 그런데 닭가슴살하고 전혀 이렇게 간을 안 한 거를 계속 먹었더니 그때 피부과 다녔어요. 그때. 뭔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막 이렇게 피부가 생겨가지고 근데 가도 그 의사도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응. 짜다고 버릴 게 아니라 네. 뭐든지 다 그런 맞아요. 경험을 해봐야 네. 그래야 진정한 완성된 인생이 되는 것 어울림. 같아요. 그게 네, 어울림. 어울림이에요. 맞아요. 짠맛도 있어야 되고 다 어울려요. 단맛도 신맛도 있어야 되고. 완성품이 단맛이 있어야 나오는 되고. 거야. 맞아요.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쓴맛이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아, 네. 쓴맛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 같은 거 옛날에는 전혀 안 먹었는데 쓰다고 별로 안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음식에 들어있는 그 나물에 들어있는 쓴맛은 네. 먹고 나면 개미가 있고 입이 개운하고 개미. 밥맛이 땡겨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꽃가루 벌에서 나오는 네. 그 화분도 씁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맛이 좀 고소한 것 같고 그게 작년에는 그렇게 막 아이 써서 많이 안 먹었는데 올해는 쓴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쓴 게 약이 되는데. 네, 그래서 쓰고 어머. 뜰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뜰거, 그게 맛있어요. 화분가루가. 그래서 어머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뭐니 해도 저는 단 것을 가장 많이 먹어요.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 살면서 그쵸. 그래야 단맛 예, 알죠. 알게 되는 거고 귀한 줄 알게 예, 되는 거고. 예. 맞아요. 인생 나왔어요. 인생 나왔어. 보통 맛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암만 그 맛에 대해서 글로 논문을 써도 소용이 네. 없잖아요. 없죠. 직접 네. 맛을 봐야 돼. 깨물어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 맞아요. 각자의 삶도 맛이 또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삶도 그래요. 살아봐야 직접 알아. 살아봐야 알아. 맞아요. 그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없어요. 계속 느끼는 거지. 그냥 환상으로만 남편을 봤다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니다. 남편은 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정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럼요. 밑반찬에 비유해서 인생을 논하려고 그랬더니 인생 얘기는 안 나오고 뭐 맛있는 음식만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 요즘에 맛있는 음식 맛깔진 음식 장아찌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에 뭐 더 맛없으세요? 요새 글쎄 참이장아찌 해갖고 애가 중국에서 왔길래 참외는 다 이상하게 보냈어요. 내가 반찬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아니요, 그것도 간이 맞으니까 그냥 오이지부터 나왔던데요. 아 그래요? 물 말아 먹으니까 솔솔 들어가던데요. 매실장아찌요. 그것도 매실 아주 장아찌 좋죠. 되게 좋아해. 네. 좋은데 나는 그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씨 다 빼야 되잖아요. 그냥 씨만 빼서 네. 그냥 설탕에 절여놓고요. 절여놓으면. 그것도 한 석 달 있다가 네. 그거는 이제 따로 빼갖고 꽉 짜갖고 냉장고 넣고 조금씩 무쳐 무쳐 먹으면 먹으면 돼요. 되죠. 예, 그때 예. 그게 예. 굉장히 예. 비싸더라고요. 맛있고 그건 담으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콤하고 그냥 그거 시큼하고 쉬워요. 그러면서는 그냥 맛있더라고요. 넣고 딱 나는 치면 돼 망치로. 그러면 딱 다른 사람한테 얻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아, 담을 줄 모르니까. 거기 그렇게 없어요, 담으면 그래? 돼. 그런 거 안 담아요. 사람들은 매실. 매실을 담고 그걸로 또 장아찌를 하거든. 장아찌는 안 빼갖고 담아요. 그건 매실은 맛이 해. 없어. 매실은 그건 맛이 해요. 없어요. 물렁거려서 네. 맛없고 그래서 장아찌는 실제로. 처음부터 장아찌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예. 그래야 꼬들꼬들하고 그 맛이 나고 그거 찌꺼기로 하면 안 돼요. 아, 처음부터. 찌꺼기를 하면 안 되는 예, 옛날에 다 그 아깝다고 매실 짜버리고 그걸로 또 발라서 장아찌를 했거든. 맛이 없겠지. 그러면 식감이 없어요. 말랑말랑하고. 아 네, 처음부터 잔맛만 하는데. 많아지고. 아.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장아찌거린 장아찌. 굵고 좋은 거로만 따로 골라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반찬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항시 간이 딱딱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쩔 때는 싱겁게 됐다가도 어떨 때는 나 짠 거 싫어하는데 어떨 때는 또 딱 짜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정말 또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는데 실수를 하면 남편이 네. 조금 봐줘야 되는데 보는 데서 물 확 갖다 부어요. 아. 그러면 너무 아주 속상해요. 조금. 근데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싱거울 때도 있고, 그럼요. 때로는 또 너무 과분하게 또 달콤할 때도 있고 이러다 달콤한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이 지속됐으면 드니까. 좋겠다 하는데 또 쓰디쓸 때도 있고 또 인생이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한 맞아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안 살아봤지만 비율을 따지다면 달콤할 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살아온 인생에서 달콤한 그렇죠. 때가 더 많았죠. 근데 그거를 달콤할 때가 네.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네.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랬구나. 그렇죠. 뭐안 좋을 때 그거 생각하면 그게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날은 많은 365일 중에 많으셨구나. 거의 250일을 달콤한 거 그러셨어요? 아닐까요? 긍정 에너지. 아, 긍정적인 에너지네요. 네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역시. 이제 평범이 달콤해요. 네, 맛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유명한 아마 저 선생님 아실 거예요. 마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아세요? 예. 아까 그 식욕이나 또 식욕하고 비슷한 성욕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래요. 일차적, 예. 네, 일차적인 욕구인데 이게 이제 만족이 돼야 그다음에 2차적인 욕구로 올라간대요. 그거는 안전의 욕구래요. 내가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안전의 욕구가 또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애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해결이 되면 남들이 나 존경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명예요. 이게 끝이 존경의, 없구만. 존경의 욕구예요. 근데 마지막 5단계가 뭘까요? 자아실현의 욕구. 맞습니다. 예, 자아실현의 욕구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앵커를 하신다거나 뭐 또 무슨 강의를 하신다거나 노래를 자기가 하신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최고의 욕구 만족을 네.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첫째 행복은 그러네요. 자기가 행복을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한 네, 거예요. 그렇대요. 누가 어떻게 봤든지 간에 그러면 자기가 내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 딴 그게 사람은 아이 그게 자아시잖아요. 뭐가 행복해지만 나는 행복한데. 어.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막 하도 청년 문제 막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뉴스에서. 근데 근본적인 게 뭘까요? 고민했는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 주변 자취하는 후배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밥을 잘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시켜 먹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던가 아니면 안 먹어요. 너무 이제 갑자기 돈이 애매하게 막 변동이 생겨버리면 안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프리랜서를 가든 직장 뭐 어떻게 구한 친구들은 잠을 못 자요. 두 번째는. 그렇지 일하는 밥은 먹어도 문제 1, 2 맨날 야근이 나오고 네, 심지어는 이제 맞아요.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자꾸 직장에서 연락 오고 이런 경우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네. 되는 거지. 생리적인. 네, 성욕은 뭐 그냥 뭐 여러 특수한 상황에 차치하도 수면력하고 일단 식욕이 제대로 해결이 안 그렇죠.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 밥도 먹는 못 것도 안 먹어. 돼. 그러니까 생각은 많으니까 이게 일 때문에 아니면 스트레스라든가 너무 공부 때문에.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소위 M4 세대가 약간 근본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차적인 거예요. 좀 일차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또 사회 시스템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갑자기 뭐 확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최근에 저 근처에 이제 무중력지대라고 있어요. 이 근처에. 네? 성북구 무중력지대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청년들 공간이에요. 네, 무중력. 무중력지대 아리랑 밑에 있어요. 네. 아. 근데 거기에서 가끔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게 그런 거 있어요. 뭐 간단한 음식 만들기. 하거나 혹은 이렇게 뭐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소셜 다이닝하고 모여서 밥 먹기. 그런 거 거 혼자 하니까. 먹지 않고. 네. 아니면 뭐 잠자로게 하는 뭐 그런 마음을 정리법 이런 것들. 정리하는 뭐 그런 걸 강의 해주는구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혼자가 많아서 그래. 혼밥.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네. 같이 더불어 더불어 살아라. 살아야 된다는 이렇게 거지.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한테 그런 거 도움이 안 되면 저는 시설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네. 돈이 아예 안 들거나 조금밖에 안 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기 그게 요리 강의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예. 어디서 방송에서 봤는데 노인들이 집 갖고 있는 노인들이 혼자 살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사시더라고요. 청년들을. 있어요. 예.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참 건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 외롭지도 않고. 60세 손주처럼 밥에 이상인데요. 먹여가면서 강조하는 60세 거야. 이상, 아. 60세 이상의 아. 예, 노인들이 네. 대학생들은 이렇게 같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예. 거예요. 너무 그런 좋은 거 것 너무 좋은 것 같아.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어요. 네. 정부에서 했는데 네. 실현이 잘 많이 안 됐나 봐요. 그게 맞지 동네마다 상황이 않대요. 다르니까. 친구들 막 데려와서 지저분하고 막 그게 맞질 않더라고 노인네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 반려동물이 그래서. 너무 인기가 있잖아요. 걔는 대신 안 한다 네. 그러고 말을 또잘 고양이도 듣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고 사람 외로울 보면 때 반가워. 반가워하고 그냥 그러니까. 빛반찬이 혼밥으로 갔다. 혼자 맘대로 갔다. 아, 밑반찬. 장학생들 장아찌 이런 거나 뭐 혹은 뭐 음식 이런 거 이- 간단한 거. 그리고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주된 생각들이 뭔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또 그 흘러가는 흐름을 알게 돼요. 지금 얘기가 더 흘러서 그쪽으로 네. 가버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맞아요. 혼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 많은 거예요 거는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밑반찬 나눠주기 이런 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 그걸 네, 연결이 또 동네별로 되네.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예. 그게 저 아시는 분이 저기 산동네에 사세요. 번동에. 번동은 조금 장애인들이 많이 사세요. 아, 그리고 네, 혼자 사는 외지죠. 노인들 많아요. 네, 번삼동에. 거기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 밑반찬을 늘 반찬을 저기 어디 봉사단체에서 만들면 그거를 꼭 배달해서 혼자 사는 사람한테 맨날 갖다가 주세요. 네. 너무 존경스럽죠. 노인이 노인을 가르쳐 주는 거. 그분도 그거는 60 네. 넘으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도시락이나 그 반찬을 갖다 주는데 문을 안 열어줄 때는 무슨 일이 난 것 같대요. 혼자 사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발견하고 그런데요. 아, 예. 네, 그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겸사겸사 네.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잘 하고 있나 관심 갖기 하고. 위해서 네. 일부러 그때 그렇게 하는 돌아다니면서 거죠. 반찬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그게 같아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계속 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 많이 네, 하죠. 받은 사람은 소홀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혼자서 운동하는 것도 혼자서 걷는 것은 혼자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걷기 운동을 이제 권장해가지고 구마다 서울시에 구마다 그런 게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아. 예,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성북 구민 걷기 대회라든지 뭐 강북 구민 걷기 대회 이런 것을 하거든요. 네. 이런 동아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혼자서 걷는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걷기 운동을 막 하다가 한 번 1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남이섬으로 놀러를 갔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놀았다 너무-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그 남자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살았는데 60이 넘은 거예요. 아, 그런 경우 우리가 자꾸 권장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네.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어 많이 있다고 활성화돼 하더라고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제 사는 인생에다가 다시 비교를 한다면 네. 간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간이 네. 짧다. 간이 잘 맞게 사셨나요? 네. 짭조름하게 사셨나요? 아니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삼삼하게 사셨나요? 예. 삼삼. 네, 삼삼하게 살았습니다. 삼삼하셨나요? 네. 어떤 식으로? 그렇게 쓴 건 없고, 어.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서 얼마나 시작을 행복해요. 해갖고, 그죠. 애들 낳고, 애들 기르고, 기쁨을 얻고, 이런, 그러니까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그게 삼삼하고 괜찮았죠. 뭐 욕망이 한도 없이 있겠지만, 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냥 그날이야. 어머 오늘 우리 애들 안 다치고 잘 있었네. 너무 좋다. 이러고 네. 좋고 진짜 삼삼하게 사셨군요. 뭐 고추장만 고춧가루만 묻어도 거기 다쳤는 줄 알고 눈물 나고 울고 막 이런 그런 거 얼마나 괜찮아요. 괜찮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반이 돼갖고 어머 우리 애들 공부 잘했네. 100점 맞으면 좋아하고 뭐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날로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속에는 애로도 또 있겠지 있지요. 또 나름대로. 나름대로. 네. 통틀어 보자면 그냥 괜찮았다. 음. 심심하니 짭짤하지도 짜지도 않고 건강에 아주 좋게 살았다. 잘하셨습니다. 예, 괜찮죠? 하경 선생님은 어떻게 인생 맛이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 한다면? 자랐다. 아. 여기까지 자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요즘에 제가 바쁘다 본게로 5월 6월 완전히 달에 꿀맛이야. 바쁘다 보니까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정말 밥도 이렇게 서서 먹고다가 또 다음을 또 가야 되나 그러다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니까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짭조름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꿀맛이니까 달짝지근하게 꿀맛으로 살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맛을 많이 보지만은 단맛을 가장 많이 먹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6개월 했다. 남한테도 베푼다. 네. 사람이 돈으로부터도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뭐 이념이나 사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시끌하잖아요. 그리고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고. 네. 근데 이 자유로운 사람만이 이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만이 풍부한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살 날이 많으니까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은 해보려 그래요. 네. 네. 여직 살았을 때 돈에 대해서 구애는 받지 않고 살았어요. 남편 네. 덕분에.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에도 좀 내려놓고 이영숙 선생님처럼 자유로운 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멋지게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죠. 그럼. 앵커하죠. 그럼 또 기자 해가지고 기자로 또 활동하고 있고. 의미 아주 좋네요. 네. 자, 우리 송호연 선생님도 한마디 하시고. 저는 단맛은 아닌데
그냥 주변에서 농담처럼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내가 왜 커피를 좋아하는 줄 아냐? 내 인생은 그냥 아메리카노 맛이야라고 씁쓸. 좀 미래는 좀 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 커피 맛은 다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원치 않게 커피를 들이켜야 될 날도 있기 마련이죠. 있지요. 예. 네, 인생 고개를 다 올라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소중했던 기억으로만 남는답니다. 살아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여기서 작별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건강하세요. 사시기 바라면서 사랑해요. 물러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